안녕하세요. 하계중학교 학생 여러분. 오늘은 두 번째 수행평가죠. 드로잉, 펜 드로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. 오늘도 한번 힘차게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. 어떤 사물이나 풍경을 보고 그릴 때 쉽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, 깨알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실내 풍경을 그려볼 건데요. 우리 학교 미술실 풍경을 선생님이 사진으로 찍어 왔어요. 이 사진을 바탕으로 어떻게 구도를 잡고 비율을 맞춰서 정확하게 똑같이 그릴 수 있는지 한번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드로잉을 할 때 이 네 가지 방법만 알면은 쉽게 드로잉을 할 수 있는데요. 한번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. 첫 번째, 가장 큰 선 찾기라고 나와 있어요. 가장 눈에 보이는 큰 선들을 먼저 찾아주는 방법이고요. 두 번째, 큰 덩어리 찾기. 선을 찾았으면 두 번째는 큰 덩어리를 찾아줍니다. 세 번째, 구조와 비율을 관찰하기. 어떤 물건이나 풍경을 똑같이 보고 그리기를 할 때는 관찰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고 관찰을 통해서 구조와 비율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.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연필로 가이드라인을 그린 후 펜으로 작업하는 마지막 작업이 있습니다. 펜으로 바로 그리기보다는 연필로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펜으로 하면 훨씬 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어요. 우리 네 가지 방법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이 방법을 표현하는지 설명을 해줄게요. 드로잉을 쉽게 하는 방법 첫 번째, 가장 큰 선 찾기입니다. 여기 이 사진에서 가장 큰 선들을 먼저 찾아볼게요. 지금 교실 안에 풍경이기 때문에 가장 큰 선들은 아무래도 교실의 벽과 벽이 만나는 그 선일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여기 천장과 칠판에 있는 벽이 만나는 이 선이 가장 크게 보이고요. 그리고 벽과 벽이 만나는 요 선, 이쪽에도 있겠죠? 이렇게. 그리고 천장과 오른쪽 벽이 만나는 요 선과 왼쪽 창문이 있는 벽이 만나는 선, 그리고 바닥선, 바닥과 벽이 만나는 이 선도 굉장히 큰 선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도 있을 텐데 여기는 가려져서 없네요. 그리고 지금 천장 위에 두 부분으로 나눠진 이 선도 굉장히 크게 보여요.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네 개의 책상들 있죠? 이 책상들의 옆 선도 이어서 보면은 굉장히 큰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이 선을 얘기합니다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지금 이 선들은 일직선으로 쭉 가게 되면은 이 선을 이어볼게요. 이렇게 이어보면은 하나의 점에서 만나죠. 이 점을 소실점이라고 해요. 이 소실점은 물체들의 연장선을 그렸을 때 선과 선이 만나는 이 점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. 우리가 이런 구도를 그릴 때는 이 소실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면요, 책상이 맨 앞줄에 있는 책상은 모서리의 변이 짧고 가까이에 있는 책상은 이렇게 길게 되는 이런 형태의 책상을 그려야 이 시점에서 봤다는 것을 잘 알려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이 선도 굉장히 크죠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벽에 이 선들을 잘 파악을 하면 되고,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책상의 선이에요. 이 선을 잘 그려야 어색하지 않은 교실의 풍경을 그릴 수가 있어요. 드로잉을 쉽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큰 덩어리 찾기입니다. 두 번째로 해야 되는 큰 덩어리 찾기를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나 풍경들을 볼 때 이런 조그만 것들, 이런 세세한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이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,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느낌을 잘 못 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런 단단한 구조를 깨트릴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두 번째는 큰 덩어리를 먼저 찾습니다. 큰 덩어리라 하면 제일 가장 크게 보이는 것들 있죠. 이 앞에 있는 이 책상도 덩어리가 보여지는데, 덩어리를 이렇게 직육면체 형태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죠. 여기에 있는 것도 직육면체 형태의 덩어리. 의자는 작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보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뒤편에 있는 이 책상도 직육면체의 이런 덩어리. 그리고 또 어떤 큰 덩어리가 보이나요?
여기 뒤에 있는 이런 책상도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여기 있는 교탁도요. 그리고 좀 평평하기는 하지만 이 칠판도 크게 보이는 덩어리 중에 하나고, 오른쪽에 있는 이 선반, 이것도 집립면체의 덩어리입니다. 창문도요, 꽤 큰 덩어리 중에 하나네요. 요런 TV도 큰 덩어리 중에 하나고요. 이렇게 큰 덩어리별로 봐야지 풍경의 느낌을 너무 작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큰 풍경에 집중을 해서 더 쉽게 잘 그릴 수가 있어요. 드로잉을 쉽게 하는 방법 세 번째는 구조와 비율 관찰하기입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구조와 비율을 관찰하기인데요. 먼저 이런 풍경의 구조는 앞에서 뒤로 원근법에 의해서 점점 멀어지고 더 작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책상도 소실점을 기준으로 점점 소실점을 향해서 작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죠. 그래서 첫 번째 보이는 이 책상의 길이와 맨 마지막에 보이는 이 책상의 길이와 확연히 차이를 둬야지 어색하지 않는 그림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 비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. 비율이라는 것은 이 사물이 이 화면에, 전체 화면에 어느 정도에 위치해져 있는가를 보는 건데요. 먼저 이 화면에서 이 세로에 해당하는 중심을 한번 찾아볼게요. 여기에서 중심이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, 눈으로는 좀 찾기 힘드니까 자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. 여기 연필 있잖아요. 연필을 딱 치고 엄지와 검지를 자의 눈금처럼 사용합니다. 그래서 내가 한 요 정도가 중심일 것 같다 생각하면은 중심일 것 같은 곳에 연필심 끝을 두고요.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한 요 정도 여기 사진 끝까지 엄지와 검지를 댑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올려서 보세요. 그럴 경우 아까 중심이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밑에가 너무 넓죠. 지금 여기가 오지 않으니까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. 이 칠판 밑으로 한번 다시 잡아볼게요. 칠판 밑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위로 올려서 보면은 거의 똑같네요. 여기랑 이 길이랑 같다는 게 이 연필을 기준으로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중심은 여기라는 거, 이 칠판 밑이니까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. 그 다음 요 길이는 조금 더 길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한번 연필로 잡아보겠습니다. 잡을 때 이렇게 휘거나 하면은 틀려지기 때문에 수평으로 놓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 이렇게 다 많이 남죠. 남을 경우는 조금 더 이쪽으로 가서 지금 이 오렌지색 작품을 중심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똑같네요. 이 길이랑 지금 연필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중심은 여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, 그 다음에 여기. 자, 그러면은 종이에다 옮길 때 이 화면의 중심이 칠판에 오면 되겠고요. 이 칠판을 먼저 잡는다고 했을 때 여기 중심으로부터 여기 끝까지의 중간, 한 요 정도가 되겠네요. 또 만나볼까요? 이렇게 연필로 이 길이랑 똑같네요. 이 길이. 여기 벽과 천장이 만나는 이 중심, 여기가 또 중심이네요. 이 길이랑 같은 거네요.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잡아놓고 또 어떤 거를 쉽게 잡아놓을 수 있을까요? 우리가 아까 보았던 가장 큰 선 찾기 했을 때 그 선들을 먼저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벽도 한번 찾아볼게요. 이 벽을 먼저 중심을 기준으로, 중심이 여기인데 이 벽은 중간보다 조금 왼쪽에 있네요. 중간보다. 그러면은 중간이 한 이 TV 거리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이렇게. 맞죠? 여기가 중간인데 중간보다 조금 왼쪽에 이 벽과 벽이 만나는 선을 그어주면 될 것 같고, 이거는 거의 끝이죠. 이 정도 끝을 남겨놓으면 되고,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이 선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. 요 선, 여기의 길이, 요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을 보면은 이 선이 어느 위치에 와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. 그리고 이 중심선을 한번 끝으로 쭉 이어서 볼게요. 중심선을 쭉 이었다고 했을 때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 책상이 어느 정도에 왔는지 이 비율을 보고, 또 요 선반의 끝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이 위랑 이 비율을 보면 좋고, 또 여기 중심선을 끝까지 그려보니까 창문의 시작점이랑 거의 일치되죠? 그래서 창문의 시작점은 이 중심선이라는 거를 하나 찾아냈고, 또 여기 있는 이 선들은 중심선과 얼마나 띄어져 있고 이 비율을 찾으면, 이 선을 먼저 지정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풍경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.
마지막 네 번째는 연필로 가이드라인을 그린 후 펜으로 작업하기입니다. 연필로 가이드라인을 그린 후에 펜으로 그려주는 작업을 합니다. 우리가 먼저 중심을 엽서에서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중심이 맞는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조금 내려주고요. 이 선도 여기는 맞네요. 그러면 중심선은 이렇게 되고요. 중심을 기준으로 큰 선을 먼저 찾아주는 겁니다. 첫 번째 가장 큰 선 찾기를 해보면요. 먼저 중심선을 기준으로 여기에 칠판이 있었죠. 칠판이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여기서 여기의 중간이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여기가 천장의 시작이고요. 이 정도가 칠판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간이 여기라고 했을 때 천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여기는 조금 잘리게 됩니다. 이렇게 천장의 선을 먼저 크게 그려줬고요. 그리고 천장 위에 천장이 나눠져 있었던 그 선도 그려주고, 그리고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 에어컨이 중심선으로부터 약간 오른쪽에 있습니다. 에어컨이 한 이 정도 내려와요. 자, 그러면 이 벽의 시작점이 여기고요. 벽이 이렇게 되고, 그렇다면 벽으로부터 한 이 정도 떨어진 곳에 칠판이 마감이 되고, 여기도 이렇게 칠판의 크기가 정해집니다. 그 다음 바닥이 시작되는 곳을 찾아볼게요. 바닥은 이 칠판보다 조금 이 정도 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여기가 바닥의 시작점이고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렇다면 어느 정도 교실 안에 구조는 다 그려졌어요. 그러면 소실점을 기준으로 이 책상의 위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아까 소실점이 어디였냐면요, 소실점이 이 정도 되었거든요. 중심이 여기였고, 중심으로부터 여기 이 정도 칠판의 거의 가운데쯤에서 이 정도가 소실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소실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, 이렇게 소실점을 기준으로 퍼지는 이런 선을 그려줬어요. 그러면 이렇게 책상이 여기서 시작되어서 마감되는 곳만 찾으면 됩니다. 마감이 어디서 끝나냐면요, 이 바닥이 시작되는 이 선보다 조금 내려와서 마감이 돼요. 이 정도에서 이렇게 끝납니다. 생각보다 굉장히 짧죠? 책상이 굉장히 납작해 보이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. 이 밑에 이제 내려오는 부분이 이 정도 있겠죠? 책상의 단 정도 내려와서 조금 자연스럽게 되고,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책상의 시작점은 거의 중간이라는 위치예요. 그래서 이렇게 잡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, 이 중심선보다 조금 더 위에 이 칠판 사이까지 이렇게 납작합니다.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. 사실. 그리고 가운데 있는 책상을 그려볼까요? 중심선이 여기였고, 중심선으로부터 이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이 칠판보다 조금 더 내려와서 이렇게 그려집니다. 굉장히 조금만 보이죠? 그 다음 여기까지 이 정도가 책상의 위치예요. 그리고 교탁의 위치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.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선반도 그려볼까요? 칠판이 여기서 끝난다면 이 정도 되는 시점에서 선반이 시작되고요. 선반의 이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시작됩니다. 그리고 거의 끝에 다다라서 끝나고 안에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? 그리고 큰 선 중에 하나였던 이 창문도 한번 그려볼게요. 큰 덩어리 중에 하나였죠? 이렇게 그리고 큰 덩어리였던 TV도 이렇게 그려줍니다. 자, 그러면 큰 선과 큰 덩어리들을 구조와 비율에 맞춰서 위치를 잘 선정을 해준 것 같아요. 자, 펜으로 할 때는요, 꼭 전체적인 것부터 하지 않아도 되고요. 앞에서부터 세세한 것들을 깨알같이 그리면서 완성을 시켜 나가도 되고, 아니면 큰 선들을 먼저 완성하고 자세한 것들을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. 지금 연필선이 조금 진하기 때문에 지우개로 살짝
위치를 지어주고 그다음에 펜으로 조금씩 그려나가 볼게요. 펜으로 그릴 때는 최대한 내가 그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관찰하고 자세히 그리는 게 이 펜 드로잉의 묘미입니다. 조금 이런 벽에 있는 선들도 굉장히 원래는 반듯하지만 펜으로 그릴 때는 꼭 자된 듯이 똑바로 그려야 재밌는 그림은 아니에요. 그럼 손으로 그린 맛을 조금 더 살려주는 것이 펜 드로잉의 더 재미있는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큰 선과 큰 덩어리만 위치만 잘 잡아주면은 그 뒤로는 따라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고, 또 그 자세한 것들을 그릴 때 조금 틀리거나 좀 다르게 그려도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아요. 하지만 이 큰 선과 큰 덩어리의 위치가 틀리거나 또 소실점 기준이 다르게 그려졌을 경우에는 그 교실 자체가, 풍경 자체가 찌그러져 보일 수도 있고요. 굉장히 어색한 시점으로 보여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큰 선과 큰 덩어리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, 이런 자잘한 것들을 그리는 거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쓱쓱쓱 그리면 되는 재밌는 부분이죠. 재밌으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. 이 미술실에 있는 물건들을 어느 정도 그렸는데, 어두운 곳에 이런 색감을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. 검정색인 의자 부분이랑 그림자 부분이 있는 곳이, 바닥에 나뭇결이 살짝 있어서 다 그리진 않고 나뭇결이 있다는 느낌만 살짝 줘보겠습니다. 이 선도 역시 소실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어색하지가 않아요.
자, 그럼 이제 맨 처음에 그렸던 연필선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오늘의 펜 드로잉 완성입니다. 여러분도 집에서 책상 풍경이나 아니면 내 방 풍경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펜 드로잉으로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선생님이랑 만나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를 하게 됩니다.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보고 그릴 풍경 사진을 줄 거고요. 그 풍경 사진은 선생님이 했던 방법과 그대로 가장 큰 선, 큰 덩어리, 구조와 비율 찾기, 그리고 연필로 가이드선을 한 다음에 펜으로 하는 것까지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. 본 자료는 학교 수업을 위하여 준비된 자료로 학습 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자, 여러분, 선생님이 오늘 알려준 드로잉 쉽게 그리는 방법, 이 4가지 방법만 잘 기억하면 앞으로 어떤 것을 보고 그려도 잘 그릴 수 있고 자신감 있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. 오늘 모두들 수고하셨고 오늘 배운 것 그대로 수행평가가 진행되니까 잘 기억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우리 교실에서 다시 만납시다. 수고했어요. 안녕.